네, 네. 오늘은 11번째 강의입니다. 계약의 존속 보장이라고 하는 지금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단 존속 기간의 보장에 이어서 오늘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테마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조에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외 사유가 없는 한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증감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10조 2에는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준 이하 그 다음에 기준 초과를 나눠서 기준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11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하고 10조 이하는 조금 특별한 그 규정을 다시 두어서 기준 초과 부분에서는 요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고 해서 보증금 갱신 과정에서의 차임 보증금의 증감 부분은 조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갱신 요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그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하려면 뭐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이 제법 많이 되지 않습니까? 또 자리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려면 일정 기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5년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갱신 요건을 임차인한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비용 회수라는 필요성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는 현재 갱신 요건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뭐 안정적인 그 주거 임차인의 그 지위 보장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갱신 요건을 해야 되느냐, 전셋값 안정 이런 차원에서 갱신 요건이 필요하냐 이런 논의가 현재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은 주택은 갱신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2년 최단기간 보장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갱신 요건이 원래는 우리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 만들어져서부터는 기준 이하의 세입자에게만 5년 갱신 요건을 보장하고 기준 초과의 세입자는 뭐 굳이 법이 관여할 필요 없다. 임대인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정하라 라고 해서 맡겨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 초과 세입자의 보호 그런 사람들은 5년도 채 보장 못 받고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에 따라서 2013년 8월에 법을 개정해서 이 갱신요건만큼은 다른 거와 다르게 갱신요건만큼은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부여받지 말고 다 보장하자 라고 해서 그 변경이 됐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게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하고 하지 않고 라고 하는 부분을 큰 틀에 변경이 일어난 첫 케이스가 바로 어떻게 보면 갱신요건입니다. 2013년 8월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 임대차 존속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갱신 요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환산보증금 기준금액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던 약간 역할이 이제 국한됐던 그랬는데 2014년 8월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이게 모든 상가 점포에 대해서 금액에 불구하고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갱신 요건의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예전에 비해서도 이제 그 역할이 커진 중요한 어떤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이때도 이제 법이 많이 크게 개정됐는데 이때 들어온 아주 대표적인 그 제도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도 권리금 회수 청구권도 우리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요 2015년 5월 전에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보장되기 전에는 그 유일한 세입자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서는 유일한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갱신요건이. 그래서 그 중요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갱신요건은 어떤 방법으로 또 행사하고 또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한다.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외는 있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권리 행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사이에 갱신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죠. 별로. 그리고 갱신 요구하면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사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은 증감한다. 이렇게 이제 요 규정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갱신하면 그대로 계약 조건이 유지되고 다만 차임 보증금은 조금 증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래 1년짜리 계약을 했던 사람이다. 그럼 갱신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은 1년이 갱신되는 거예요. 기간은. 그 다음 또 그 1년이 만기가 될 때 또 갱신 요구하면 또 1년이 되는 것이고. 그죠? 다만 차임 보증금은 조금 증감하고. 그죠? 2년 했으면 갱신 요구하면 2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년 했으면 원래는 3년이 돼야 되는데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니까 2년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5년 보장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제도 하에서는 갱신 요건 행사하면 5년까지는 보장돼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법이 2001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입자가. 그러면 그 법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제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과연 법 시행되고 나서 또 5년 보장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이 대법원은 이 세입자에게 그냥 5년 정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법 시행 전후에 불구하고 처음 들어온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입자들은 결국은 법 시행 이후에 5년을 따로 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갱신 요구의 방법은 우리가 임대차 관계를 계속 하겠다, 더 연장하겠다, 더 있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런 의지가 그런 취지가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왜 갱신하느냐 사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몇 년 하겠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갱신하랍니다. 더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가 표시가 되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입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요구는 법적인 갱신 요건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만약 실수로 이것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계약은 끝나게 되죠. 원래. 물론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못한 이 기간 동안에 요행이도 그 임대인이 이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1년간 갱신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는 또 갱신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계약이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대인은 계약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좀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하면 되는데요. 갱신 요구를 하면은 그 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데, 갱신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도 안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런 아까 요청을 갱신 거절하겠다 또는 조건 변경하겠다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종료돼 버립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서 종료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자가 자칫 착각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거 아니냐, 5년이. 나는 갱신요건 제도에 있으니까 내가 갱신요건 의사표시에 불구하고 그냥 5년 보장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건물주가 계약기간 만료 즈음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끝내겠다 또는 월세 올려줘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그냥 콧방귀를 뀌는 거죠. 대응을 안 하고 나는 갱신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구 안 받아주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 표시를 안 하고 있으면 자칫하면 계약이 끝나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갱신 요건은 이제 2013년 8월 기준 이전에는 기준 이하만 보호되다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기준 초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 다만 그 법을 바꾸면서 차임 인상, 차임 증감에 대해서는 기준 이하와 기준 초과 부분을 좀 다르게 했다. 이런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임 증감 부분 한번 보시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11조. 이런 그 소위 그 차임이나 보증금이 주변이나 주변 건물 또는 뭐 조세 이런 것에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리고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 좀 어울리지 않는 때 이런 겁니다. 그럴 때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액할 때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령 비율은 현재는 5%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증액할 때는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갱신 요구도 마찬가지로 요것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올릴 때는 5% 범위 내에서 또 1년 안에는 못하도록 이런 제한을 함께 받는데, 그 기준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상당 주변 시세라든지 세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냥 증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기준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그 갱신 요구를 하면서 그동안 주변 시세가 한 2년 만에 막 확 올랐다, 한 20% 올랐다 라고 한다면 그 20%를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갱신 요구는 하되 기간은 연장하되 돈을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20%만큼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준 이하 임대차는 아까 그 적용 5%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상권이 확 뜬 이런 경우에는 기준 초과 세입자와 그 다음에 기준 이하 세입자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소급입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까 2013년 8월에 법을 바꾸면서도 요 법 적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법원 2017년 9687 이 판결은 이게 기준 초과 세입자의 경우의 문제인데요. 기준 초과 세입자의 경우인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 2013년 8월 법 적용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세입자는 갱신 요건을 보장을 못 받은 경우입니다. 못 받게 되죠.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에 법이 바뀐 거예요. 2013년 8월 법이 나오면서 기준 초과 세입자도 5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그 법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케이스인데 불운하게도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2013년 8월 법 적용 이후에 계약이 그냥 종료돼 버린 경우입니다. 계약이 임대인이 나 계약 기간 2년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한 경우예요. 근데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도 적용되지 않느냐, 5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하고 3년 더 보장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 다툼이 생겼는데 법원은 이 부칙 2조에서 이 법 적용 자체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아니면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법 시행 이후에 그냥 계약이 종료된 케이스니까 갱신 요건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이 이 세입자는 12억 원이었어요. 12억 원. 초과 세입자이죠. 그 다음에 이 갱신 요건이 모든 경우에 다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10조 1항 단서 부분에 8가지 정도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실 텐데요. 이게 이제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 요 예외 사유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또 예외 사유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요 8가지 사유를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못한다 하고 하면서 그럼 정당한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갱신 거절 사유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갱신 거절 사유는 원래 갱신 요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좀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예외 사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자, 하나씩 보실 텐데요. 1호에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뭐가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차임 연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그걸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 원인데 월세 100만 원을 어떤 분들은 월세 100만 원 넣고 어떤 분들은 또 월세 100만 원 아예 안 넣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월세 100만 원인데 80만 원만 넣고 20만 원은 안 넣다가 또 그 다음 달에 한 50만 원만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냈다 안 냈다 근데 부분적으로 냈다 안 냈다를 반복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입자의 경우에 이제 월세 연체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이런 부분입니다.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세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3개의 차임액은 300이지 않습니까?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300만 원이 차는 300만 원이 연체된 적이 있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3기 차임액에 이를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이 딱 차 있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만 그 상태에서 그냥 거절한다는 게 아니라 그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한 300만 원까지 연체했다면 너는 이제 갱신 요구는 요구할 자격이 없어, 이런 거죠. 과거에 너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으니까 나는 연장을 안 해줄 거야, 그래도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사례, 서울지방법원 사례도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석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사안이 다르긴 한데, 법에는 지금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했잖아요. 그런데 민법에는 2기의 차임이 연체되면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상가임대차법이 바뀌어서 3기가 연체가 되어야지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됐고, 그 법은 또 강행 규정으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상가임대차법이 제가 기억하기에 2015년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뀌기 전에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차임 연체와 관련된 계약 해지는 연체 2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체 2기 된 세입자가 2기가 돼서 임대인한테 해지당한 세입자가 나 못 나가,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안 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상가임대차법법 10조 갱신 거절 사유하고 비교할 때 2기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무효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건물 명도 사건이잖아요.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나가라, 세입자는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 왜? 2기 연체로 해지를 하는데, 상가임대차법에는 3기 차임액이 연체 차임이 이르도록 된 경우에만 하고 있으니까, 이 두 번 연체하면 해지한다라고 하는 640조가 자체가 특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갱신요건에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갱신요건을 거절할 수 있을 때의 문제이고, 차임 연체 돼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또 평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다, 계약 해지가 적법하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3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 2기 연체된 경우, 이런 거 헷갈리니까 2015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상가점포의 경우에는 차임 연체가 3기 이상이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주택하고 상가점포가 좀 달라지죠. 상가점포는 3번 상인들의 좀 어려운 사정,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3기 연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특약으로서 2기 연체되면 해지한다 이렇게 써놓더라도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기 연체가 되면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는 그 임차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로 쓰겠다라고 해놓고 이걸 도박장으로 쓰는 경우,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3호,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서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보상 주고. 자, 그래서 반드시 여긴 상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고요. 그냥 합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런 전대했는데 무단 전대했는데 현재는 전대차 무단 전대차 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갱신 거절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1호에 보시면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처럼 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대한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과거에 했지만 그 다음에 현재는 종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런 건데요. 그것도 뭐 실무상으로 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조를 많이 하잖아요. 영업용으로 쓰면서 자기 용도에 맞게끔 임대차 목적물을 좀 개조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파손한 경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게 건물주 동의를 받은 개조인지 아니면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쉽게 가능한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여기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하는 부분이 실무상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학업심에서는 일부 동의 안 받고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쉽게 가능하다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 예외 사유는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업심 판례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6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죠. 우리가 민법 627조에 보면은 그런 경우에 차임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위 철거 재건축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가나다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여기 제일 많이 씁니다. 가가 나다부터 한번 볼게요. 건물이 노후 훼손, 기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이 너무 이렇게 위험해요. 그런 경우에는 갱신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 관련된 거죠.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가하 부분입니다. 이렇게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냥 보통은 건물주가 필요에 의해서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자기 용도에 맞게끔 쓰기 위해서 하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임대차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그리고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까다롭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올 때 세입자 들어올 때 야, 나 지금 공사 언제쯤 하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
재건축 공사 또는 철거 공사가 언제쯤 하고 어느 정도 걸려 그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야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또는 계약할 때는 아주 어렴풋이 이야기를 했다가 또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계약 끝날 때쯤 돼가지고 나가줘, 나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때문에 나가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3년 8월에 그 법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뭐라 되어 있었냐면, 옛날에는 지금은 가나다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만 돼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임대차 계약 당시에 공사 시기, 기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우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아까처럼 들어올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계약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계약이 딱 끝날 무렵에 나 재건축하니까 계약 연장 안 됩니다, 갱신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세입자가 좀 불이탈을 받는. 나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당연히 5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돌변해서 또는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면서 중간에 그런 재건축 사유로 해서 갱신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세입자의 불이탈을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이것은 좀 엄격하게 아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시기, 기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지는 좀 정확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뀌기 전에 2013년 아까 8월에 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이것은 2008년도 판결인데요. 법 자체가 아까 그냥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될 필요가 없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 판결이 그런 취지. 세입자는 항변을 했어요. 건물주가 나가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세입자가 항변하기를 이 법의 취지는 건물이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에만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법원은 그 규정만 볼 때는 노후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이제 누적되고 되니까 법을 개정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8호,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앞에 7가지 이외에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사유,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 거절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